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9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 2포인트, 0.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양매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애매한 위치에서 약하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롤러코스터만큼의 막 큰 폭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서서히 증시로의 그런 약세,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죠. 해외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 오늘 니케이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지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같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도 서서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이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뭔가 증시에는 조금 좋은 소식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증시 파티가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증시를 좀 봤을 때는 뭔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런 소재주나 아니면, 어, 음극재 같은 그런 주식들 있죠. 네,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도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었고, 나머지 실적주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이점이 보였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차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21선이 서서히 이제 아래로 굽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음봉 두 개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을 이제 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61선 위에서 위태롭게 자리를 좀 잡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구간에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네, 위로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 중턱에서 다시 떨어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서서히 N자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61선을 이제 웬만하면 깨지 않았던 그런 흐름을 이때와 같이 좀 깨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 이외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전에 조금씩 매수했던 그 양을 그대로 다시 뱉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분 누적 매수량은 개인만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인은 코스피를 100조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만 100조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그때그때 빠지면서, 네, 다시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네, 그런 어느 일정 부분에, 네, 자산 운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큰 하락이 왔을 때는 가장 크게 타격을 볼 수 있는 세력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전과 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확실히 잘 버팁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주, 뭐 그런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적 회복주라 같은 그런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뭔가 나스닥 움직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번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았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가 워낙 변수가 크게 지금 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죠. 자, 환율은 덕분에 또 10포인트, 10달러 오르면서 10원 오르면서 1150달러.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또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유럽 유로톡스죠.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도 네, 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증시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네, 지금 관련주들 있죠. 지금 확실히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증시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국채금리가 3%, 3.5% 떨어졌습니다.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경기 회복의 대표적인 지표인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1.25% 떨어지면서 이전에 작년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적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분할 매도, 네, 지지선을 깨버리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조심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얘기 좀 길었는데요. 지금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저는 그 방향을 한번 잘 잡아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동향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오늘 50원 하락했고요. 43,9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상승하락 상승하락 반복했고 오늘 증시 하락에 대비해서는 뭔가 크게 조정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간 외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네, 이 정도 38,000주 가지고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HMM에 대해서 뭐 악재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이제 오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으로 무게가 잡히고 있어서 HMM도 조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그런 실적 회복주들 위주로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HMM 자체는 지금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0원 라인을 좀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시키고 있는데요. 자, 요쯤에서 이제 좀 확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힘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이게 또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4만 원, 4만 500원 정도죠. 요 정도 라인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양운선의 끝단이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떨어진다면 이제 3만 원 중반대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1선이 떨어지면서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축축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어느 정도 21선을 다시 태우면서 이 정배열을 만드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별로 나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진 않다. HMM에 대해서 그냥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지켜볼 것이다. 그러는 분들은 굳이 뭐 이런 45,000원에 대한 지지선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더 내리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쭉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좀 버티면서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좀 감소를 해 있는 상태고요. HMM 자체가 이제 매각 이슈가 좀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구체화할 수 있는 기사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 모두 뭐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121선 120 월봉선을 넘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이제 요 정도 월봉을 넘어가는 그런 날이 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자를 한번 보니 일단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체가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HMM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주로 공매도도 외국인이 좀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서 HMM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 상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쉽사리 좀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과 투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좀 열심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은 네, 거의 뭐 관망하는 수준. 이전처럼 막 열심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러지는 것 같고요. 내일도 이제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이 라인에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더 위로 밀어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 흐름 자체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뭐 크게 의미 없이 계속해서 요 정도 라인, 네,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그냥 유지된다라고 보시고 넘어가고요. 이제 핵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HMM의 공매도 잔고를 보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게 공매도 거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참, 예외 없이 이렇게 또 늘어났고요. 이전에도 100만 주씩 늘어났을 때, 네, 이렇게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30만 주 또 늘어서 1,400만 주가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 자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400만 주면 지금 4만 3천 원 대비해서 5천억 이상이 되었고요. 거의 뭐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로는 꽤 높은 수준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이고요. HMM이 이전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으로 좀 보자면 사실 네, 6개월 동안의 그 흐름을 좀 보자면 공매도 거래 정지되었을 때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많아봤자 이제 30만 주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5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되고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7월 말이 7월 중순 되니까 그러니까 1,400만 주가 늘어난 겁니다.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공매도를 늘릴까요? 참. 네. 5월 달이면 거래 재개되기 시작한 게 이때거든요. 이때 동안 공매도 잔고를 1,400만 주를 쌓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매도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자면 어느 정도 하락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쌓여간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좀 쌓였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런 내리는 구간에서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리는 구간마저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크게 떨어뜨리면서 상환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주의를 해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이 대부분의 그 공매도 잔고의 주인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던지 아니면 주가가 그냥 확 떨어지면서 좀 공매도 상환할 수 있는 빌미를 주던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의 대차 잔고는 5천만 주고요. 외국인 추정과 당일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1만 주 정도고 외국인 전일은 3만 8천 주. 그래서 일단 10%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유 자체가 원래 13%였거든요. 13.6% 정도였는데 3% 이상이 떨어졌고요. 그 대신에 공매도 잔고만 잔뜩 늘어나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HMM은 분명히 지금 이 신용 잔고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하기 힘든 그런 흐름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HMM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예정이고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SCFI도 계속해서 매주 갱신을 하면서 결국에는 4,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이 이 HMM의 그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실은 급등했다면 급등했던 그런 흠슬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횡보 정도, 네, 몇 달 정도의 횡보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하지만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값 치솟는 HMM 산업은행 2.6조 연구채부터 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서서히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수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주가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HMM 자체가 지금 4만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가치 자체가 3조 정도죠. 네.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이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이제 블록딜을 추진할 건데
이 경영권 매각 자체는 이제 내년에나 가능할 건데, 그걸 이제 내년에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서서히, 네, 나눠서 이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2.2조 6천억에 달하는 연구체 물량 매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으로 연구체 매각을 통해서 HMM을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 SI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지 말고 뭐 몇 분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좀 나눠서 사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충분히 그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은행이니까 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특권을 줄 겁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확실히 매각을 하려고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발표를 좀 한 것 같고요. 올해 안에는 이제 좀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블록딜 매각이 시작한다면 네, 블록딜 블록딜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네,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마무리는 올해를 넘기든 뭐 내년에 마무리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블록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CB 전환 물량도 다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HMM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매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제 더 조정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HMM 또 역대급 실적 예상되면서 분명히 이제 3분기, 4분기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매수자에 대해서는 지금 딱 매각 적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 팔기보다는 피크를 찍기 전에 좀 팔면서 그 매수자에 대해서도 메리트를 주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매각자들이 이름이 거론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이제 역대급 실적 1조 이상, 1분기보다 더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8월 15일 전에 네, 공시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 8월 초쯤에 8월 초 정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길어봤자 이제 2주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HMM 확실히 그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 이런 움직임, 그 다음에 시장 움직임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좋은 소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켜볼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큰 부담 없는 상태에서 지지선이 깨지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하신다면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부분 손절을 하시고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잡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